우리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산술 연산 회로예요. 그러니까 뭐 덧셈 뺄셈, 그러니까 뭐 곱셈 나눗셈까지 할 건 아니고 덧셈 뺄셈을 하는 연산 회로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애더라는 거를 배웠죠. 애더에는 해프헤더가 있었고 풀헤더가 있었고 해프헤더 그러니까 반가산기와 전가산기가 있었는데 반가산기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게 반가산기였고 전가산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입력에 플러스 캐리까지 고려했을 때 전 가산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병렬 가산기라는 거를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었는데 병렬 가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캐리가 그 전에 만들어진 캐리가 계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때 이제 미리 얘기했었지만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개념은 뭐냐면 원래는 그 전 단계에서 캐리가 계산이 되어서 뭐 C0라고 하면 C0는 원래 들어오는 거지. C1이라고 하면 얘가 그 다음 단계에 여기 뭐 A2, B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캐리 뭐 C2라고 하는 C1이라고 하는 캐리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시 뭐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지. 썸과 캐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 전 단계에서의 이 캐리가 계산이 되어서 넘어와야 여기 있는 이 풀 애더가 전 가산기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 단계에서 계산이 되기 전까지는 얘는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넘어오면 그 다음에 얘가 계산을 해서 또 캐리를 만들어내면 이 캐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마치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리플 올림수 가산기라고 얘기를 해요. 리플이라는 게 파도를 뜻해요. 물이 밀려올 때 뭐 갑자기 파도가 그냥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튀어오르는 게 아니잖아. 저쪽에서부터 밀려오잖아요. 밀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자, 리플 올림수 가산기, 뭐 리플 캐리 에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을 뭐 한 자리 숫자를 컴퓨터 갖고 계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트 수를 가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그 비트 수의 개수만큼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읽어보면 올림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자, 덧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위에 쓰여져 있는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캐리를 미리 계산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계산해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구조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구조는 자, 뭐 여러 개의 그러니까 비트 수만큼의 풀 헤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가 A2, B2, 여기가 뭐 A1, B1, 그리고 여기가 A0, B0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C1, C2, 그다음에 C0라고 하는 캐리의 입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썸과 캐리, 썸과 캐리, 썸과 캐리가 나오겠지? 자, 얘네들을 자, 한 번에 그냥 입력으로 넣어주고 이 계산이 패러렐하게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려면 얘가 준비되면 되겠죠. 이미 이 데이터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우리가 뭘 더할 거라는 건 미리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모르고 있는 거 캐리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캐리를 먼저 계산을 해서 저장해 놓고 있다가 뭐 저장이라고 하면 좀 여기서는 사실 메모리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은 아니고 캐리를 계산을 해서 캐리를 계산해서 그거를 동시에 같이 넣어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 혹은 영어로는 캐리 룩 어헤드 에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술연산 회로에서 이제 가감산기라는 게 나와요. 결국은 뺄셈도 우리가 만약에 보수를 취해서 더하게 되면 뺄셈도 덧셈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수를 취해서 덧셈으로 뺄셈을 계산하는 게 뒤에 나올 거고 6.11장 안에서 6.11장이 굉장히 볼륨이 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BCD 가산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BCD의 문제는 뭐냐면 0부터 9까지만 표현해. 그치? 근데 4비트는 0부터 15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충돌이 나냐면 내가 6 더하기 3을 하면 9가 나오지. 요거는 표현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7 더하기 3을 하잖아? 그럼 10이 나오지. 얘는 표현 범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BCD 코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 얘를 4비트짜리로 표현해주고 얘를 4비트짜리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4비트짜리 이진수가 0부터 15까지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12 BCD 코드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캐리가 발생할 때도 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정을, 그러니까 뭐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산기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가산기예요. 가산기인데 앞에서 배웠던 병렬 가산기가 있었고 지금 캐리 로거헤더를 할 거고 이거 다음에 저 가감산기, 그러니까 뺄셈기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수를 취해서 하는 거, 그리고 BCD까지 하고 나면 이번 시간 끝인데 아마 다 마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한 대까지 해봅시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리플 캐리 에더예요. 그러니까 병렬 가상기인데 캐리가 미리 계산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산된 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하위에는 항상 캐리가 0이겠지. 그렇죠? 여기는 그 밑에 단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캐리가 0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풀헤더가 하나 있는 거죠. A, B와 캐리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캐리 1과 썸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연산이 일어나게 되지. 자, 그 다음 단계 연산이 일어나면 그거에 A, B 그리고 캐리가 같이 들어가서 자, C2와 S2라고 하는 또 결과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다시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계산된 캐리가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얘는 일단 요 C3가 계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계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아니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게 계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풀 에더가 그러니까 풀 에더 하나가 그러니까 세 개의 스텝이 있어요. 지금 요 뒤에 나올 텐데. 자, 요게 지금 풀 에더죠. 요게 지금 풀 에더에 대한 전 가상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스텝이 있고 그 다음 스텝이 있고 자, 마지막 스텝이 있는 형태대로 가요. 그렇죠? 자, 요 구조에서 세 개의 스텝이 있고 각 스텝마다 2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풀헤더 하나 계산하는데 총 6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6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고 4비트를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 6, 여기서 6, 여기서 6, 여기서 6. 그래서 총 24나노세컨드의 딜레이 타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더 생기겠지. 그렇죠?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의 경우에는 6나노세컨드에 32를 곱해서 이만큼의 딜레이 타임이 생긴다. 자, 이거를 뭐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자.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올림수 미리보기 가상기예요. 그래서 올림수 미리보기 가상기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병렬 가상기에 별도의 회로를 추가해서 연산시간 단축 입력 비트들을 이용하여 올림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올림수를 예측하고 그 결과들을 상위 비트들의 덧셈에 사용한다. 그리고 자, 풀 에더의 내부 회로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조금 올려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싶은 건 얘는 지금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캐리가 언제 발생되는지를 알아야 캐리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얘는 지금 신경 쓸 거 아니고 자, 얘를 볼게요. 캐리가 언제 발생하느냐예요. 그러면 자, 캐리가 발생하려면 일단 여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지. 1번 입력이 있고 2번 입력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1번에 입력이 있고 2번에 입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1번이거나 2번이면 캐리가 발생해요. 그치? 자, 그러면 자, 얘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이 어떤 경우냐면 요 엔드 게이트가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입력이에요. 그럼 요 엔드 게이트가 언제 1이 되느냐?
입력 데이터가 둘 다 1이면, 엔드 게이트니까 둘 다 1이면 2번이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캐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 일단 2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자, A and B예요. A도 1이고 B도 1인 경우에 캐리가 발생해. 이 경우는 무조건 발생하죠. 그렇죠? A가 1이고 B가 1이면 여기에 1의 값이 출력으로 나오면 캐리가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 PG 블락이라고 하는데 요 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퍼게이션의 약자를 따서 P를 쓰고 G는 제너레이션의 약자를 따서 G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G에 대한 요 값은 생성되면 무조건 캐리가 생기는 거고 요 P라고 하는 거는 얘가 있으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높인다, 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봅시다. 일단 2번의 경우에는 A and B,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1이면 캐리가 무조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요 1번에 해당하는 걸 보면 자, 요 AND 게이트의 입력이 1이 되면 되지. 그치? AND 게이트의 입력이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ND 게이트의 입력이 언제 1이 되느냐? PI가 1이고, 그치? 그리고 캐리가 존재하는 경우. 자, PI가 1이고 캐리가 존재하는 경우 CI-1이 1인 경우 이때 요 AND 게이트의 입력이 1이 돼요. 그러면 요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PI가 언제 1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지. PI가 1이 되려면 자, 원래 이게 해프 헤더에서 뭘 뜻하는 거예요? 요게 썸을 뜻하는 부분이지. 맞아요? 썸이고 얘가 캐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얘와 얘가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해서 1이 되는 경우 언제? 둘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그렇죠? 그래서 A와 PI 같은 경우는 A 익스클루시브 5와 B의 연산이 1이 되면 그때 1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1의 값이 이쪽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얘가 캐리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캐리를 하나 발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A, B, C가 있는 캐리가 있는데 자,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그때 덧셈을 연산하게 되면 캐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혹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1이면 이때도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1 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 때문에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G의 값이 생성되는 경우, 0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캐리는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 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고 요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캐리가 생성되는 어떤 조건은 일단 파악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회로로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자,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PG 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앞에서 봤었던 얘가 PG 블락이에요. 해프헤더에 해당되는 거죠. 해프헤더를 PG 블락으로 보는데 자, 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P 그리고 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G라고 합시다. 캐리가 발생하면 뭐 다음 단계에서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제너레이션. 썸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썸이 1의 값을 가지면 캐리가 어떤 값을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캐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PG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PG 블락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출력들을 발생. 자, 올림수를 전달하는 경우, 올림수를 발생하는 경우예요. 올림수를 발생하는 경우가 아까 두 번째가 1이 되는 경우, 엔드 게이트에 입력이 두 개 있었는데 두 번째가 1이 되는 경우가 지금 올림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는 자, A와 B의 엔드 연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올림수 전달의 경우는 프로퍼게이션의 경우에는 올림수 입력 비트들을 올림수 출력단으로 전달시키는 전달 함수이고 자, 일단 얘가 1이 되고 그리고 전 단계에서 올라온 캐리가 1인 경우에 캐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PG 블락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P와 G를 보게 되는데, 그럼 봅시다. 풀 애더들에 대한 P와 G의 변수들. 자, P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썸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P는 썸에 해당되는 거고, G는 뭐지? 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과 AND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뭐 마찬가지로 P2는 이렇고 뭐 G2, P3, 뭐 P4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썸과 캐리를 만들 거냐에 대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회로를 좀 갖고 옵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썸이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고, 얘는 자, 한쪽 입력이 P가 들어가죠. 여기 PI가 들어가고, 다른 쪽 입력으로는 여기 보면은 C에 I-1이 들어가요. 자, 프로퍼게이션 된 값과 캐리 값을 더해서 썸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로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로도에서, 그러니까 부호함수 식에서 요 P와 G로 지금 표현한 것만 달라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캐리 같은 경우는 자, OR 연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OR 연산이 나왔고, 한쪽이 자, G가 들어가고, 또 다른 한쪽은 여기 있는 것이 요 PI와 여기 CI-1의 AND 연산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회로도에서 P와 G로 대체해서 지금 식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 그림을 계속 갖고 다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 다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앞에서 계산했었던 마지막 부분에 있던 내용이죠. 자, 올림수를 출력하기 위한 자, 얘에 대한 부호함수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부호함수식을 만들어야 우리가 회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부호함수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건데 자, C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I 값 대신에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1 되고 여기 1 되고 요거 얼마? 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C1이라는 거 하는 거는 G1 더하기 P1의 C0를 더한 것 같아요. 이 C0는 아까 항상 0이 된다 그랬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캐리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C2 같은 경우는 지금 G2에 P2 곱하기 C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C1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G2, P2에 자, 앞에서 구한 뭐 C1 값을 대신 넣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부호함수식이 나와요. 이해되죠? 자, C3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여기 C2 값을 대신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뭘 구했어요? 부호함수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회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 회로가 뒤에 나와요. 앞에서 봤었던 자, 지금 일단 PG 블락이라는 게 있어서 그 PG 블락에서 여기 P1, G1, P2, G2, P3, G3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그 입력들에 대해서 요 C1, C2, C3를 지금 회로도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자,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자, 이거를 보면 결국은 맨 나중에 OR 게이트로 연산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AND 게이트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OR 게이트가 돼 있고 그 전에 AND 게이트로 연산이 묶여 있죠. 얘도 보면은 자, AND 연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OR. 그렇죠? 그러면 총 몇 단계로 계산이 가능해요? 2단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입력단에 대한 거 알고 있고, 자, AND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R 연산을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캐리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앞에서 우리 가정했던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자, 2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다. 그러면 이 캐리 루거헤드에서 총 4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지? 일단 딜레이가 없진 않아. 없진 않고 4나노세컨드만큼, 그러니까 두 단계만큼의 딜레이는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올림수 미리 보기 발생기예요. 캐리 루거헤드 에더에 대한 회로도예요. 그러니까 캐리 루거헤드야 이게 지금. 캐리를 미리 계산하는 그 회로도예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네모 박스로 볼게. 알겠죠? 캐리 계산기라고 해서 네모 박스로 볼게요. 그러면 이 캐리 계산기가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 피지 블럭이 있어요. 피지 블럭이 있고 그 피지 블럭이 여기 있는 이 피지 블럭과 같은 거고, 자, 얘가 지금 P와 G를 만들면 그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구했던 캐리 루거헤드 계산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걔가 캐리 값을 이렇게 출력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전 단계의 캐리 값과 여기 P 값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면 썸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캐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캐리가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캐리는 신경 쓰지 않고 뭐만 알면 돼요? 썸만 알면 돼.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캐리 값과 P 값을 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썸이 나오죠. 그렇죠? 합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 요 피지 블락에서 딜레이 타임 얼마? 하나. 한 번의 딜레이가 있지. 요게 피지 블락이잖아. 한 단계로 계산이 끝나죠. 그래서 자 여기서 2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몇 단계였어요? 두 단계였어. 엔드 게이트 거치고 OR 게이트 거쳐서 캐리가 계산돼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4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 한 번 더 거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나머지 한 비트 계산이지만 나머지 비트들도 얘는 한 번에 다 계산이 된 형태죠. 그래서 자, 몇 비트든 상관없이 여기서 한 단계, 여기서 두 단계, 여기서 또 한 단계, 총 4단계의 계산 단계만 거치면 답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거죠.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축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 개념도가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PGS 블락이에요. 자, PG 블락이 있고 PGS 블락이 있는데 여기 썸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PGS 블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PG 블락은 여기 해프헤더에 해당되는 게 PG 블락이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뒤로 가서 전체 개념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올림수 미리 보기 발생기, 얘는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 연산을 통해서 올림수가 나왔죠. 그래서 캐리를 지금 발생시키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항상 제일 최하위 비트로 들어가는 캐리는 0을 넣어주면 돼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연산 결과가 캐리에 대한 연산 결과가 여기 PGS 블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PGS 블락에서 원래는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서 한 단계의 딜레이가 있고, 지금 여기서 썸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한 단계의 딜레이, 여기서 두 단계의 딜레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4단계의 딜레이가 생기고 각 단계가 2나노세컨드라고 한다면 총 8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생긴다. 이거는 비트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PG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P값과 G값을 만들어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P값과 G값을 나누는 이유는 G값이라는 거는 요 G라고 하는 요 값은 얘가 1이 되면 캐리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요 P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을 가지면, 얘가 1의 값을 가지면 지금 여기 캐리가 1의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두 개가 만족하면 그때 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값과 G값을 만들어주는 요 블락을 PG 블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연산을 거쳐서 캐리 미리 보기 발생, 그러니까 캐리 발생기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요 앞에서 나왔던 요거야. 요거는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캐리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캐리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사실 더 궁금한 거는 합을 구해야지. 가상기니까. 그래서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캐리에 대한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풀 애더 같은 경우는 썸과 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가산기 구조 안에서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썸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썸을 계산하는 데를 봅시다. 얘도 필요 없는 거지. 지금 얘도 지금 여기 올림수 쪽으로 가는 거니까. 올림수는 여기 위쪽에서 미리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PG 블락 있고 여기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있고 썸 계산하는 요거만 남는 거지. 이것만 남아도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P와 G를 이용해서 썸을 계산한다 그래서 PGS 블락 혹은 PGS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PGS 모듈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썸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 자, 한쪽으로 P의 입력이 들어가고 미리 계산되어 있는 캐리가 다른 쪽 입력으로 들어가서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을 하게 되면 자, 그게 썸으로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P의 입력이 들어가고 미리 계산되어 있던 캐리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익스클루시브 O와 연산을 거쳐서 자, 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잖아요. 그죠? 리플 캐리 애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뭐 아까 6나노세컨드에 그러니까 비트 수만큼 늘어났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2단계 그리고 얘가 1단계. 그렇죠? PG 블락이니까 하이퍼에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1단계. 총 4단계의 딜레이 타임만 거치면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경우는 비트 수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딜레이 타임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요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해가 혹시 안 됐으면 요거 올려줄 테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감산기인데, 자, 가감산기는 뭐냐면, 자, 어떤 그 회로가 가산기의 동작도 하고 감산기의 동작, 뺄셈,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M이라고 하는 얘를 뭐라 그러지? 제어 신호를 뒀어요. 제어 신호를 둬서 M이 0일 때는 덧셈을 계산해요. M이 1일 때는 뺄셈을 계산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얘는 뭐예요, 지금? 여기 가산기지. 그쵸? 가산기를 가지고 뺄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자, 얘가 1일 때는 내가 그러니까 A-B를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를 A 더하기 자,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 B의 형태가 뭐예요? 음수를 가지는 보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 2의 보수로 바꿔주면 돼요. M의 값이 1이 들어가면 B, 그러니까 여기 빼지는 수가, 빠지는 수가 보수가 될 수 있게 바꿔주는 모듈을 이렇게 지금 추가한 거예요. 0이면 그 값 그대로 더해지는 거고 만약에 M값이 1이 되면은 보수가 되어서 더해진 형태로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클루시브 O와 게이트만 거치게 되면 얘가 보수가 돼.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M값은 지금 1로 고정이에요. 만약에 뺄셈이라고 한다면 1로 고정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A값이 0일 때와 1일 때를 볼 수 있잖아. 근데 또 다른 입력인 M값은 항상 1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값이 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게이트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요. 이때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뭐가 돼? 0이 돼요. 자, 요거는 내가 제어신호를 넣어준 거고 여기 A라고 하죠. 여기 B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요 B에 대한 거니까. 자, B값이 0일 때는 1로 되고 1일 때는 0으로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 형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비트 반전이 일어나지. 우리가 보수 계산할 때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뭐 0, 1, 0, 1이라고 하는 4비트짜리 양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음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일단 1의 보수로 바꿔주죠. 1의 보수는 비트를 반전시켜주면 돼요. 1, 0, 1,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각각 계산된 것들이 뭐예요? 1의 보수를 만들어준 거야. 아까 여기 요거를 1을 넣고 어떤 값을 넣게 되면 그 비트들이 다 반전이 되잖아요. 1의 보수가 됐어요. 근데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1을 더 더해줘야 돼. 그래서 1, 0, 1, 1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요 더해주는 거를 어디선가 해야겠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m값이 1인 경우에 최하위 비트의 캐리에 입력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1의 입력이 캐리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1만큼 최하위 비트에 1만큼이 더 더해지는 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2의 보수가 완성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1인 경우에는 2의 보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일단 봤어요. 뭐 이해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자, m이 0인 경우를 봅시다. m이 0인 경우에는 자, B 값이 있고 M 값이 있는데 여기 0이 있고 1이 있는데 0인 경우에는 자, 같은 값을 가질 때는 얼마? 익스클루시브 5하니까 0.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 들었나 봐요. 자, 여기 0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 1이에요. 그렇죠?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지.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가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산기가 아니라 가산기 역할. 그래서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걸 잘 읽어보면은 자, 덧셈과 뺄셈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지금 가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뺄셈도 덧셈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거고 A-B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2의 보수로 만들어주게 되면 연산이 가능하다. 2의 보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요 컨트롤 값을 1로 놓고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비트가 반전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1의 보수로 만들어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최하위 비트에 1을 더 더해주는 거를 자, 이 값을 캐리로 넣어주게 되면 최하위 비트에 1만큼 더해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4비트 데이터들 간의 덧셈 및 뺄셈을 모두 수행하는 조합 회로를 가감산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제어 신호가 0인 경우에 덧셈, 제어 신호가 1인 경우에 뺄셈을 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버플로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요 회로가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뭔지 모르고 지나갔지만 자, 지금 요 회로가 그때 오버플로우 우리 계산할 때 요 회로를 내가 보여주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오버플로우를 그렇게 계산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오버플로우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 왜 이거 어디 갔어? 자, 여기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최상위 비트에서 나오는 저기 캐리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아래 단계에서 나오는 캐리 요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해서 자, V 값이 1이면 다시 말하면 자, 얘와 얘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와 얘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이 0인 경우 이때는 오버플로우가 없어요. 이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를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했었고 지금 이 계산기는 오버플로우까지 다 계산하는 그 루틴이 들어간 거예요. 모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기에 이제 캐리 루거이드까지만 들어가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계산기의 거의 끝판왕을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가감산기를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자, A가 0110이에요. B가 0011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뺄셈을 수행하래요. 그러면 여기 제어 비트가 그래서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A 값 0110이야. 그리고 B 값 0011이에요. 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연산의
한쪽 입력을 제어 비트를 1로 놔서 연산하게 되면 자, 뒤집어지죠? 비트 반전이 일어나서 여기 0, 여기 0, 1, 1이 돼요. 그리고 최하위 비트의 캐리가 하나가 1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왜 숫자가 없구나. FA 0, 뭐 1, 2, 3이라고 합시다. 최하위 비트 쪽에 풀 애더를 계산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여기 1과 0과 캐리 1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야? 응? 이상한데? 잠깐만. 자, 여기가 0이 되고 비트 반전되고 여기가 0이구나. 여기 0이고 여기 캐리 1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썸이 1이 되고 캐리는 0이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비트 반전돼서 0 나오고 여기 1 되고 자, 1, 0, 0에 대한 합이니까 1 나오고 자, 캐리 0. 그리고 요 캐리에다가 여기 1, 여기 1 더하니까 1, 1 들어가고 0이니까 썸이 0이고 캐리 1. 자, 일단 여기 한쪽 입력 1이고 여기 1에 1에 여기 0이죠. 자, 두 개 더하면 0. 썸 0이고 그리고 여기 캐리 1 발생해요. 여기 캐리 1이야. 그래서 자, 요 최상위 비트에서 나온 캐리와 그 직전 비트에서 나온 캐리의 리스크리시브 오화 연산이 0이에요. 그럼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네. 그리고 그 연산 결과는 0, 0, 1, 1이 나오면 돼요. 그렇지? 검사해. 이게 10진수 6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10진수 3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6 빼기 3은 3이니까 이 값이 3이 나오면 되는데 딱 3이 나오지? 그래서 계산 잘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병렬 가 감산기예요.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자,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를 여기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뭐 PGS 블록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입력만 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 감산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캐리 루거헤드 애더를 포함한 가 감산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고 입력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여기 B에 해당되는 값이 뺄셈을 동작해야 돼서 2의 보수가 돼야 되면 여기 컨트롤 비트에 1을 넣어주고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거쳐서 자 여기 2의 보수를 취해주고 그 1의 값을 최하위 비트에 캐리로 넣어주면 계산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BCD 가산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떡하지? 요거는 지금 하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요게 또 내용이 좀 많아서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